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유혈 사태를 막으려면 잘생긴 동네꼬마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동네꼬마! 이걸로 여러분들 유혈 사태는 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유혈 사태는 막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막았어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혹시나 그 유혈 사태에 휘말릴까봐 제가 바로 그 사태는 미연에 방지를 했기 때문에 동네꼬마님. 잠깐만요, 돌비님. 네. 제가 아까 이제 저 시작하신다고 말할 때 제가 유튜브를 끄고 카카오톡을 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막긴 막았으니까.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 잘생긴 사람에게는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제 이야기 같은 경우엔 듣게 된 경로가 조금 특이했어요. 고객님들이 차를 계약을 하고 차를 이제 인수해 가시는 타이밍에 맞춰서 보통 타고 계시던 중고차를 우리가 처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폐차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중고차로 파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천에 거래하시던 수출업자분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선배님이 한 분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뭐 견적 내봤더니 잘 나와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고객님 차 보고 뭐 얼마 하기로 하고 매장에서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저희 선배님하고. 전에도 이야기에 나왔지만 선배님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뭐 귀신 같은 거 본 적 없냐고. 임마가 어디 나가서 주댕이 좀 나불나불 한다고. 그분이 근데 딱 돌비님이 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 안 무섭다고. 본 적도 없고 사람이 무섭다고. 딱 그 멘트를 듣는데 또 제가 눈빛이 빛나겠습니까? 안 빛나겠습니까?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뭐가 있으시네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이분이 딱 어떤 겪은 이야기가 있어서 딱 해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려보자면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지역은 크게 충청북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분이 원래 수출업을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차량을 판매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전향하신 케이스더라고요. 이분이 차량 판매를 할 때 우리가 당직이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매장에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자동차입니다 받으니까 저기 혹시 오늘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는 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랬더니 주말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그래서 주말은 몇 시에 열어서 몇 시까지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찾아뵙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우리 영업사원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전화가 닿은 것도 저희가 2년인데 편하신 시간을 말씀 주시면 제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당직자가 이 고객을 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슬리니까 그러면 내일 저녁 7시에 매장에서 봅시다. 어디에 있는 매장 맞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럼 내일 7시에 제가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이제 끊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만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이분의 그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남성분이셨고 목소리가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셨고 이렇게 정중하신 분 같으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잘 내가 상담을 하면은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다음날 저녁 7시가 된 거예요. 본인 당직도 아닌데 당직자한테 오늘 나 7시에 상담 있으니까 먼저 퇴근하라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객을. 근데 7시가 조금 못 됐을 때 갤로퍼 밴이란 차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갤로퍼 밴 한 대가 매장 앞에 탁 쓰더래요. 당직 쓰다 말고 이렇게 차가 쓰길래 봤는데 차는 갤로퍼 밴 오래된 모델이고 그렇게 녹이 났는데도 굴러가네 싶은 상태였고
유리 너머로 들리는 그 차의 엔진 소리는 이제 그만 날 놓아줘 그러고 있더래요. 네. 만약에 이분이 약속을 하신 고객님이면 차를 무조건 바꿔야겠구나. 버선발로 호다닥 뛰어 나간 거예요, 입구로. 네. 문 열어드리고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딱 기다리는데 한 잠깐 있다가 운전석 문이 열리더래요. 어떤 분이 내리시는데 차는 이렇게 조금 오래된 이런 모델이지만 그 안에서 내리시는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중절모까지 눌러쓴 풀 정장을 하신 노 신사분이 내리시더래요. 예. 진짜 깔끔하게 옷 입으셨다. 그리고 지팡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팡이를 딱 짚으시면서 내리시더래요. 되게 언밸런스하다. 일단은 선생님 그 7시 뭐 약속 주신 그랬더니 예 접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허리까지 살짝 구부리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노신사분을 내가 다 만나는구나. 저 특이하다 하면서 선생님 안쪽으로 오시죠 그랬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겨서 상담실로 모셨대요. 선생님 어떤 차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SUV 차 한 대 보고 있다. 찝차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은 찝차 한 대 보고 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찝차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요 하면서 카탈로그를 몇 개 앞에 놔드렸대요. 그랬더니 가장 고가의 SUV를 딱 찍으시더래요. 차가 뭐 사람보다도 오래 못 사네. 저 차는 떠나 보내고 그냥 마지막으로 좋은 차인데 내가 사볼까 해서 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쭉 설명드리고 네.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말해봤자 뭐 이런 기능들은 내가 모릅니다. 그냥 제일 좋게 주십시오. 마지막인데 돈 아껴서 뭐합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듣고 뭐 하니까는 뭐 금액이 4천만 원 중후반 정도 나옵니다.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참 차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약서 쓰자고 너무 쉽게 이제 계약서를 썼대요. 그래서 수기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는 수기 계약서 하면서 다 이분이 사인하는데 본인 이름도 막 한문으로 적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문 밑에다가 한글로도 조금 적어주십시오 하면서 막 서명 받고 선생님 계약금은 얼마입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딱 안주머니에서 장지갑을 하나 착 꺼내시더래요. 그러면서 딱 계약금을 현금으로 촥촥촥촥 세가지고 주시더래요. 현금 받아가지고 다시 본인도 세보고 예 계약금 잘 수령했고요. 차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 제가 봐가지고 조만간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있는 곳이 전화기가 잘 안 터져요. 그러면은 내가 매주 병원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매주 월요일 날 타이밍 맞춰서 연락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제가 그럼 그렇게 일정 조율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장지갑에서 다시 10,000원짜리를 5장을 착착착 세시더래요. 그러면서 5만 원을 자기한테 딱 더 건네주더래요. 선생님 계약금은 아까 뭐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으신 분이 참 이렇게 상냥하고 착하고 너무 고마워서 식사라도 하십시오 하면서 팁까지 주시더래요. 이렇게 팁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이분을 보냈어요. 이분 보내고 한 열흘 정도 흘렀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본인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그분이시더래요. 노신사분.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꼴과장님 혹시 차량 대금을 내가 언제쯤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선생님 차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해서 제가 일정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 나이에 뭐 돈 빌려주고 그런 건 안 될 거 아닙니까? 허허허 웃더래요. 똘비가 이때 머릿속으로 불현듯 생각이 딱 스친 거예요. 설마 할부를 생각하시고 오셨던 건가?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현금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분 계약서를 받을 때 연세를 보니까 80세 거의 중반이셨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72세인가 3세인가 현재 기준으로 넘으면은 자동차 할부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막 불안한 거예요. 설마 하면서 선생님 혹시 할부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실 거세요? 그때 현금으로 제가 좀 들었었는데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할부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하하하 글도래요.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연세가 많다 보면은 할부를 해주는 할부사 입장에서 이게 승인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언짢게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차 한 대 사면서 굳이 돈 빌릴 생각 없고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정이 혹시 바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예. 어르신 아닙니다. 말씀 주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일정이 좀 있어서 그런데 와가지고 차값을 좀 받아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예? 차값을 받아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돈을 줘야 차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계좌로 입금을 보통 많이 받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은행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아요. 은행에다 맞아요. 돈 안 넣으신 분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영업사원들이 큰 돈을 현금으로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서도 받지도 말라고 하고. 근데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차는 팔아야겠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봤고.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시에 어디로 찾아뵈면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2시 정도 해가지고 어디 마을로 오십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예, 2시까지 그러면 어디 마을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주소랑 받아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일정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골프 칠 때 보스턴백이라고 있습니다. 큰 가방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오려고 자기 거 골프 보스턴백까지 챙겨가지고 다음날 간 거예요. 오후 2시에 맞춰서. 도착해서 전화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도착을 거의 다 할 때쯤 보니까는 딱 벨로퍼가 세워져 있더래요. 네. 그쪽에. 나와 계시는구나 하고 본인 차를 딱 대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어르신이 차 창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타라고. 예 어르신? 그러니까는 승용차로는 못 올라간다고 타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스턴백 챙겨가지고 그 차를 탄 거예요. 쭉 그분이 이제 더 한참 들어가더래요. 쭉 들어가다가 아 이분이 왜 SUV를 또 구매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더래요. 거의 세미 오프로드를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산중으로. 예. 막 그냥 덜컹덜컹 하면서 이러니까 차가 녹이 안 날 수가 없지 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차 바꾸시길 잘했네. 어르신 이거 차 만약에 조작고 났으면은 이거 어르신 집도 못 들어가고 어떡해요. 그러면서 입 따발따발 하면서 한참 들어가니까 예. 암자 같은 곳이 하나 나오더래요. 딱 위를 보니까는 전기는 들어가는 것 같고 내렸대요. 그냥 막 새가 지저귀고 공기도 좋고 진짜 깊은 산중이더래요. 어르신 여기 혹시 뭐 암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르신 잘 봤다고. 이게 원래 암자였는데 내가 인수를 했다. 노년을 내가 이런 곳에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조용하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전기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거 암자 전에 하셨던 분이 전기 수전까지 다 해놔가지고 너무 내가 좋다고 여기가. 그러시냐고 하면서 딱 보니까 암자 기준으로 불상을 모셔놨던 큰 이런 건물이 하나가 있고 그 왼편으로 마치 스님들이 머무시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조금 손을 좀 봐놔가지고 부처님 불상을 놨던 그 건물이 주로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인 것 같고 스님이 거주하던 건물은 외부 손님이 오면 만나는 응접실 이런 걸로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래요. 보스턴백 들고 어르신을 따라서 이동을 했대요. 응접실 그쪽으로 작은 건물로 본인을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왔는데 그냥 되게 크지 않은 방이었고 그냥 뭐 가구도 별로 없고 덩그러니 그냥 그저 그랬대요. 근데 특이했던 건 바닥이 우레탄 바닥이었대요. 우레탄 바닥에 두꺼운 방석을 몇 개 놔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게 그렇게 놨더래요. 여기는 진짜 창고로 썼던 건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어르신 제가 어떻게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고 그러면서 차를 한 잔 내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어르신 거동도 불편하신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거는 주인으로서의 의무다. 내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도리에 어긋나니 잠깐 계셔라. 혹시 다도를 할 줄 아시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다도가 뭐요? 속으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다도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내가 차 마시는 법 알려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막 하고 뚝딱뚝딱 뭐 이렇게 하더니 들고 들어오더래요. 작은 쟁반에 차 우리는 주전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고려청자처럼 생긴 그거에 컵에 옆에 큰 보온물통에 해가지고 본인 앞에 하나, 어르신 앞에 하나, 각자 하나씩 놓더래요. 그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내가 만난 김에 이런 걸 좀 알려줄 테니까 따라서 해보라고.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걸 넣고 뜨거운 물을 우리고 뭐 그릇을 좀 데우고 막 뭐시 어쩌고저쩌고 하더래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똘비는 예예 하면서 또 차 마시라니까 홀짝홀짝 마시고 또 따라서 마시라니까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를 마셨대요. 근데 차의 풍미가 상당히 괜찮긴 했대요. 그래가지고 개안하게 한뚝배기 비우고 어르신 차 정말 잘 얻어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하면서 멘트를 쳤죠. 바쁜 사람을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아뒀나 보네. 그러면서 옆에 찬장 같은 게 하나가 있었대요. 거기를 딱 열고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내리더래요. 보자기를 하나 내려가지고 똘비 앞에다가 탁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끌어보시라고 보자기를 막 끌었대요. 10,000원짜리가 그 안에 겁나게 들어있더래요. 10,000원짜리 우와 이러고 있는데 세어보시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은 내가 뒤에 내 비밀의 공간에서 돈을 더 갖다 드리려니까 돈 세보시라고. 근데 이게 다 10,000원짜리밖에 없더래요. 4,500만 원이나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로 4,500장을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쳐요. 돈 세는 기계도 없고 그냥 손으로 돌려야 돼요 이걸. 차를 팔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문이 달아지더라도 세야죠. 그래가지고 막 엄지손가락에 침 발라가면서 막 신 거예요. 100장씩 막 세고 있었대요. 연락에 세다가 100장 묶음 놓고 옆에 포켓주머니에 작은 수첩이 있었으니까 100장 셀 때마다 줄 하나씩 그어가면서 100만원 또 막 세고 200만원 또 300, 400 눈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죽었다래요 진짜. 한참 세다가 어르신은 만약에 부족하면 나 부르라고 그러고 방에서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한 600인가 700 세고 담배 한 대 피려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 한 대 쫙 피고 들어와가지고 또 한 몇백 세고 미치겠다 이거 언제 세냐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니까 좀 지났죠. 어르신이 쓱 들어오시더래요. 아이고 돈 세니라 힘드세요 그러더래요.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는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또 이게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이게 그니까는 이거는 우리 똘 과장님이 세는 게 맞아요 그러더래요. 어르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시라고. 그러면서 다시 다도를 또 한번 했대요. 또 돈 세고 막 하는데 어르신은 나가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바깥에 꾸벅꾸벅 졸리더래요. 졸릴 시간이죠. 졸려 죽겠다. 아 이거 언제 다 새냐 진짜 미쳐버리겠다. 꾸벅꾸벅 졸다가 아유 돈 세는데 졸면 안 돼. 큰일 나. 나가서 담배 한 대 더 피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어르신이 또 쓱 들어오시더래요. 피곤하셔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그래도 세야죠. 아유 눈이 아프네요. 눈이 아파. 그러니까는 허허허 웃으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막 그러더래요. 어르신이 워낙 젠틀하시니까 아이고 어르신 5만원짜리로 노셔요 앞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갑자기 싹 표정이 약간 정색을 하시더래요. 5만원짜리는 쓰지 말라고. 예? 왜요? 5만원짜리 놓으실 때 더 편하지. 그러니까는 돈이라는 건 돈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물건인데 5만원짜리에는 신사임당이 있지 않냐고. 세종대왕, 이순신 다들 우리가 존경에 마땅할 우리 조상들이지만 신사임당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난 그래서 그 지폐를 안 쓰는 거라고. 자기만의 소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상 특이하구나 이분.
참 변화별 걸로 시비를 다 걸고 다니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었네요. 그러니까는 우리 똘 과장님 내 말 듣고 나니까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글더래요. 아, 어르신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더 세겠습니다. 하고 이제 팍 쉬었대요. 거의 다 세신 것 같은데 부르세요 하면서 나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3천만 원 중반을 이제 세고 있을 때 어깨랑 이런 데가 너무 아프더래요. 세다 말고 한쪽에다 딱 이제 100만 원 따니까 하나 맞춰놓고 또 담배 한 대 피고. 왜 그러냐면 되게 졸렸대요. 너무 나른하고 피곤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면서 어깨랑 게 스트레칭을 좀 했대요. 막 손가락 쥐었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그 방을 이게 둘러봤대요. 쭉 방을 둘러보는데 특이는 하다. 방 생긴 게 바닥이 참 우레탄인 것도 특이하고 잠깐만 좀 아이고 죽겠다 하고 옆으로 잠깐 누웠대요. 어르신이 없으니까. 눈 감으면은 잠들 것 같으니까 눈은 안 감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핸드폰이 안테나가 한 칸이 떴다 말다 하더래요. 예. 이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화나 문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래서 어르신이 전화가 안 된다고 했던 거구나. 어서 새고 나가자 하고 아이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저쪽 방 모서리 한쪽에 가가지고 쑥 꺼진 것처럼 보이더래요. 오, 예. 저게 뭐지? 하고 그쪽으로 살짝 가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위에 TV 다이 같은 게 쭉 긴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두우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거기에 하숫구멍이 나 있더래요. 여기에 뭐 하숫구멍이 있네. 하숫구멍 위에다가 TV 다이를 놓으시고 참 신기하구만 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일을 더 하자. 졸리니까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보는데 절 보면은 위에 현판 같은 걸 달아놓지 않습니까? 본인이 있던 방 보니까는 이분이 한문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참언실인가? 본인이 그렇게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게 되는 방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이한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분은 원래 불교신가 하면서 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앉으려고 하는데 문득 본인 옆에 있는 이불장 같은 거 큰 게 하나 보이더래요. 참 특이하네. 뭔가 그냥 느낌이 묘했대요. 아까 그 하숫구역 보면서부터 이불장 뒤쪽을 이렇게 봤대요. 뒤를 이렇게 딱 봤는데 벽하고 원래 딱 붙어 있으면 가운데 공간은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이불장은 이불장대로 벽은 벽대로 그 사이에 작은 공간만 있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관 두 개가 뿅뿅 나와 있는 게 보이더래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뭐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불장을 살짝 열어봤대요. 근데 이불장 안에 그 안에 막 이불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 휑하니 비어 있고 장을 양쪽으로 딱 여니까는 그 안에 원래 뒤편이 막혀 있잖아요. 이불장이 뒤편이 없더래요. 뚫려 있더래요. 그냥 완전히 뚫려 있고 거기에 수도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리고 수도꼭지에는 긴 호스가 이렇게 딱 채워져 있고 참 특이하네. 참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다시 닫았대요. 그걸 딱 닫고 앉아가지고 돈이나 쉬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돈 1,000만 원만 더 세면 되니까 빨리 세자. 하고 또 이제 막 지문이 달아져라 막 돈을 이렇게 세는데 졸리더래요. 진짜 이게 정말 나른하더래요. 몸이. 근데 필요 내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냐 진짜. 아이고 하면서 한 4천만 원 정도 또 셌을 때 옆에다 이제 딱 놓고 벽에다 등 좀 기대고 이러고 있는데 방이 들어오잖아요. 눈에 훤하게 이렇게 훤하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방이 아니라 뭔 욕조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뭔 욕조 같네. 와, 저 하숫구역 막아놓고 물 채우면은 물놀이 해도 되겠다. 참 재밌네 하면서 돈을 더 막 샜대요. 정말 졸리더래요.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한 200만 원 남았을 때 200을 못 세겠대요. 고개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담배 한 대 더 피고 마저 세자. 근데 돈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남은 돈이. 일단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쭉 피면서 어르신을 미리 불러 놓으려고 어르신 거의 다 샜습니다 어르신 하고 불렀대요. 어르신을. 그러니까는 어르신이 인기척이 없더래요. 미리 좀 불러놔야 빨리 하고 나갈 건데 하면서 어르신 하면서 다른 건물 쪽 있는 데를 간 거예요.
혹시 어르신 주무시나 하면서 어르신 하면서 똑똑똑똑똑똑 두들기는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열어봐도 되나? 살짝 열어봤대요. 안을 딱 보는데 그 안에 원래는 살림살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 여기 거주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살림살이가 없더래요. 오히려 거기가 창고 같았대요. 거기 보니까는 낫, 그 다음에 톱, 막 이런 게 그 안에 널브러져 있지. 여기는 사람이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더래요. 그럼 어르신이 아까 저 방에서 주무신, 저 방은 응접실이라고 여기가 본인이 거주한다고 했는데 이거 참 특이하구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집인데 함부로 들어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문을 닫고 어디 계십니까 어르신? 하고 막 불렀대요. 근데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예. 뒤편으로 가봐도 어르신이 안 보이고 그래서 미리 돈을 더 꺼내오시려고 비밀의 공간으로 가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아까 창고방 같은 데 쓱 열어봤대요. 왜냐면 너무 특이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을 보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딱 봐도 창고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들어갔대요. 바닥도 먼지 투성이었고 들어가봤더니 농사기구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기구가 보였대요. 오토클레이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멸균기입니다. 멸균기. 아, 오토클레이브가 이렇게 놔져 있는데 이분이 소시적인 알바를 연구소에서 하면서 이 기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집에 놓고 있다고? 되게 특이하다. 여기 주워 오신 건가? 하면서 오토클레이브를 안을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수술도구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더래요. 같이 열어나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너무 특이하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다시 닫고 돈 세러 갔어요. 돈을 쫙 세는데 딱 돈이 한 30만 원 정도 모질라더래요. 그 생각까지 했대요. 자, 30만 원이 내 돈으로 채워야 되나. 이분이 처음부터 다시 세보라고 하면 나 이거 못 판다. 나 답 없다 이거. 어르신 하면서 나가서 막 큰 소리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30만 원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세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들고 나가려고 막 부르니까 어르신이 한쪽에서 나오시더래요. 어디선가 걸어오시더래요. 어르신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뒤편에 좀 큰일 좀 봤다고 화장실에서. 그래서 어르신 30만 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맞췄다고. 4,000원 정확하게 맞춰놨다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는구나. 어르신이 다시 세보라고. 똘과장이 이거 실수한 거다고. 분명히 내가 세놨다고 4,500을. 어르신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가가지고요. 모자란 거는 있으면은 제가 알아서 채워둘게요 어르신. 일단은 어르신 저 좀 일이 또 있고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지체돼서 그러니까 저 산만 내려갈 수 있게 다시 좀 태놔 주십시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내가 그래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돈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시더래요. 진짜 신사분 너무 좋으시다 하면서 그 돈은 똘과장이 가방에다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넣었대요. 부피가 상당하더래요. 거기다가 막 넣고 쇼핑백에도 넣고 했대요. 보스턴백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더 하고 가시라고. 차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근데 뭐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그러고 싶지가 않았대요. 본인도 왜냐면 너무 피곤했대요 몸이. 아니 어르신 좀 나가봐야 될 것 같다고 약속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30만 원 내가 더 챙겨다 줄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내려갑시다. 근데 어르신 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말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같이 또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어르신이 내가 돈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여기 누워서 좀 쉬고 계시라고 고생했다고 그러시더래요. 베개까지 내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고 어르신이 나가고 베개를 베고 누웠대요. 너무 피곤했어요 몸이. 누워가지고 야 잠들면은 푹 잘 것 같은데 누워만 안 있자 진짜. 다시 앉을까? 막 고민을 했대요. 그래 다시 앉았대요. 다시 앉아가지고 잠들면 이거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 와 잠들면 안 돼 하면서 좀 기다렸대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요. 버티고 있으면. 언제 내려오시지? 막 기다리면서 아까 그 이불장 거기도 다시 열어보고 이거 특이하다. 그 밑에 서랍도 열어보고 하는데 그 서랍에는 나일론 밧줄이어야 되는가? 우리 그 녹색 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끈 같은 거 묶을 때 그런 줄이 있고
여기는 참 뭐 하는 방이냐, 여기 사람 어디서 사는 거야 하면서 괜히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열어봤대요. 본인이 왜 열어봤냐면은 뭔가를 뒤지고 싶어서 열어본 게 아니고 그냥 뭘 봐도 창고였대요, 다. 그래가지고 쓱 한번 구경할 겸 열어보고 하는데 거기서 너무 신기한 물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갑이 나오더래요, 수갑이. 이게 근데 그 수갑이 장난감, 유아용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딱 만져봐도 재질부터가 이건 진짜 수갑인데 싶더래요. 그게 한 4세트가 나오더래요, 수갑이. 뭔가 느낌이 더럽더래요, 그냥. 괜히 쎄하고. 그래서 수갑 다시 원상태 놓고 앉았대요. 뭔가 이 양반 또라이 같다. 예. 아까 왜 그러냐면 수술용품도 있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니까 괜히 아이씨 정신 좀 잘 차리고 잠들지 말자. 아이고 버티자 하면서 막 버텼대요. 나가서 담배 빡빡 피고 어르신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한숨 안 잤냐고. 아 어르신 저 낮잠 안 잔다고. 어르신 가시죠. 그 30만 원 뭐 내려가서 주시죠. 가시죠. 그랬대요. 그 어르신이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고. 나 차에 대해서 설명 좀 조금 물어볼 게 있다고. 어르신 차 타고 가면서 말씀 나누시죠. 제가 약속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러니까는 차 한 대 팔면서 나이 든 사람한테 그 설명 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알았다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또 차를 권유를 하시더래요. 이때는 느낌이 이제 되게 더러웠대요. 왜 자꾸 나 이거 먹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생각을 이제 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피곤한 적이 없는데 설마 에이 이 나이 드신 분이 뭘 그럴 이유가 뭐야 나한테. 차는 안 마신다고. 어르신 저 차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배부르다고. 그러니까는 아야 한 잔 더 마시라고. 아니 어르신 안 마신다고. 그러면 좀 누워서 한숨 자라고. 아니 어르신 저 바빠요. 어르신 저 좀 나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 바빠요 어르신. 이거 돈은 잘했고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에? 그러니까는 어르신이 아니 혼자 있기 적적해서 그러는데 같이 말동무 한번 못 해주냐고. 갑자기 막 좀 정색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저도 일이 있잖아요 어르신. 저 충분히 여기서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했고 저도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내일이라도 다시 들어올게요. 일단은 제가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는 잠깐만 그럼 조금 더 얘기하자고. 나 너무 적적해서 그런다고.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계속 끌더래요. 근데 너무 피곤하더래요 몸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제가 얘기를 들었냐면은 아이고 졸려가 아니고요. 우리 술 많이 먹고 앉아있으면은 마치 배 탄 것처럼 몸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핑핑 도는 거죠 이게. 일단은 내려가서 내 차를 빨리 타서 여기를 벗어나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자자 이 생각이었는데 어르신이 자꾸 안 움직이니까 일단 어르신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들어와서 말씀 나누시자고. 그리고 나갔대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전화를 걸어보는데 전화가 딱 걸릴 때 뭐 삐리릭 소리 나고 원래 신호음이 나야 되는데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참나 이거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전화를 걸어보는데 안 되고. 예. 여기서 시간은 더 보내기가 싫고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딱 가는데 어르신이 한쪽에서 주섬주섬 뭘 잠깐 하시더니 본인이 오니까는 탁 닫고 앉으시더래요. 근데 그 주섬주섬 한 곳이 본인 기억에 아까 수갑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 곳엔 수갑밖에 없었어요. 어르신 저 나온 김에 어르신 바로 일단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어르신 들어오라고 계속 들어오라고. 아니요 어르신 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르신. 저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얘기 좀 더 나누다 가자고. 근데 똘비가 딱 직감이 되더래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시간을 30분 정도 더 허비하면은 나 이렇게 못 서 있을 것 같다. 어지러웠거든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워놓은 돈들은 내 거 보스턴백 버릴 복 찾고 돈은 다 저 안에 놨으니까 나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그대로 어르신께서 정 그러시다고 하면은 돈은 놓고 갈 테니까 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섰대요. 인사를 해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는 뒤에서 아이고 똘과장 잠깐 서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시하고 막 걸었대요. 막 걸으니까 똘과장 내가 태다 줄게 잠깐 서 그러더래요. 무시하고 그냥 막 걸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은 시간을 더 지체하려고 하는 거고 느낌이 뭔가 무서웠대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이 약간 어지럼증이 지금 있으니까 달릴 수는 없었고 빠른 걸음으로 이제 막 걸어 내려갔대요. 비포장길을. 구두 신고 걸으려니까는 뭐 불편은 했어도 일단은 벗어나자 여기를. 그래가지고 길 따라서 이제 막 걷는데 위에서 어르신이 차를 가지고 막 내려오시더래요. 똘과장, 아유 기분 상했다 미안하다고. 돈이랑 내가 여기 싣고 왔으니까 옆에 타라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괜히 오바했나? 어르신 화내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문을 딱 열고 탔대요. 근데 딱 타면서 일부러 문을 닫자마자 한 번 더 열어봤대요. 열었는데 닫자마자 안 열리더래요. 문이. 분명히 꼬다리 위에 올라와 있고 원래 다시 탁탁탁탁탁탁 땡기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차를 막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잠깐 이거 뭐냐. 근데 되게 천천히 내려가시더래요. 천천히. 그 차 창문을 내렸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졸리고 어지러우니까 차 창문을 이렇게 내리니까 어르신이 아유 추워 나이 먹으면 추워 문 닫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차 창문을 이렇게 쭉 끝까지 내렸대요. 끝까지 내리고 그냥 창문 바깥으로 몸을 날렸대요. 차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창문으로.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지금 회상하기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대요. 다시 문이 딱 안 열리는 순간 옛날 차 그 문 그 꼬다리 있지 않습니까? 꼬다리는 올라와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아까 차 도착했을 땐 열렸잖아요.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기로 딱 몸을 던지니까는 어르신이 뭐야 이 미친놈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대화 나눌 것도 없어요. 본인이 막 걸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차로 이제 막 쫓아오는데 이제 차를 무섭게 싸납게 몰더래요. 막 내려가가지고 본인이 옆길로 빠졌대요. 차는 못 다니는 길로. 예. 글로 빠지니까 어르신이 이제 산길을 쫓아올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 계산을 잡고 옆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지만 돌아 내려가자. 얼추 알겠으니까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 길로 내려가는데 너무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막 나무를 붙잡으면서 내려왔대요. 막 내려와가지고 본인 차까지 왔는데 그게 있답니다. 어지럽다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눈앞이 점점 노래진대요. 점점 노래지면서 이 노래지는 게 점점 색깔이 진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잠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는데 내 몸 상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시동을 걸자마자 위험한 행동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대요. 일단은 정말 풀악셀을 치고 최대한 벗어났대요. 마을을. 벗어나다가 앞이 나중에는 잘 안 보이더래요. 진짜. 본인이 긴장감을 극도까지 끌어올려고 지금 버틴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차를 최대한 옆쪽에 한쪽에다 박아놓고 차 문 잠그고 그대로 눈을 감았대요.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완전 한밤중이더래요. 핸드폰을 꺼내서 보니까는 부재중도 엄청 많이 와 있고 시간은 새벽 3시를 향해 있더래요. 와, 내가 엄청 잤구나. 다행히 뭐가 없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돌렸대요. 집에다가 먼저 전화를 했대요. 그때 이제 결혼은 안 했고 부모님이랑 사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좀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받으시더래요. 뭐 이 새끼야 너 어디냐고.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지. 막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 엄마한테만 전화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기묘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거는 다시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 이건 해약을 해버리든가 해야겠다. 왜냐면 돈도 안 들고 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김돌비 어르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 그냥 해약하란다고 차 안 나가야겠다고 하면서 왜 그냐고. 사무실은 싫어하죠. 이러저래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나 너무 느낌 더럽고 이분하고는 더 이상 얽히기가 싫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네가 배가 불렀다는 둥 돈이 맞박에 튀냐는 둥 쿠사리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영업사원한테 팔라고 하든가 막 전화해보라고 고객한테. 난 안 할라니까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사무실 전화를 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더래요. 근데 이게 본인이 지금 해를 입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거기를 한 번은 다시 들어가 보자 했대요. 네. 왜 들어가냐 왜. 본인 머리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나 혼자는 절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친한 영업사원과 몇 명에서 3명 정도 해가지고 본인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사나 안 사나만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계시면 거기서 해약 그냥 돈을 돌려줘 버리는 건데 원래 계좌로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뭐 서류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일단 들어갔대요. 근데 해약이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이 사나 안 사나가 되게 궁금해서 들어갔대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 2명하고 보니까 3명이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은 없었대요. 근데 이게 그때 자기가 돈을 셀 때도 그랬지만 이분이 어디론가 항상 사라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처를 막 수색을 했대요. 찢어져서 무서워서 못하겠고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근처를 걸어서 15분 성인 걸음으로 15분 반경을 뒤졌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토굴 같은 것도 없더래요. 그럼 도대체 이 어르신은 어디 있다가 온 건지 화장실 이런 것도 없었대요. 근처에. 일단은 어르신은 여기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보여줄게. 내가 왜 그랬는지. 예. 그러면서 딱 가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멸균기야. 야, 니들 여기에 멸균기가 있는 게 말이 되냐? 더 웃긴 거 보여줄까? 하면서 딱 열었는데 원래는 그 안에 메스랑 다 있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있더래요. 야,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아무튼 이 자체만으로도 신기는 하다. 근데 뭐 어르신이니까는 뭐라도 이렇게 멸균해야 될 일이 있나 보지. 그럴 수도 있잖아. 네가 좀 예민했던 거 아니냐? 어찌됐건 야 저쪽도 보여줄게. 그래서 이불장 열고 야 여기 이런 게 있다고. 여 바닥 보라고. 저 밑에 하수구역도 있다. 야 내가 뭔 생각한 줄 알아? 여기서 인마 사람 죽여도 청소하기도 편하겠더라. 나 그런 생각 들어서 나 되게 무서웠다고. 예. 내가 여기서 잠들면 나 못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 받았다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이 온 영업사원들은 실망을 한 거예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뭔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막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개뿔도 그런 게 없으니까 방을 조금 더 좀 둘러봤대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미심쩍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조금 더 둘러보는데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오더래요. 딱 봐도 일기장. 그래가지고 일기장을 펴서 보는데 못 읽겠더래요. 왜 그러냐면 반절은 한글이었고 반절은 한자였대요. 저도 한문 진짜 잘 모르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교과목은 있었지만 자가지고 순간 고민을 했대요. 똘비가. 예. 이 내용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되지만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도죠. 절도를 한 거예요. 똘비가. 예. 가지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영업사원들 중에 이거를 해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문을. 그래가지고 똘비가 본능적인 직감 때문에 이걸 들고 내려온 건데 네. 한문 학원을 찾아갔대요. 아, 예. 한문 학원을 찾아가서 시간이 이른 시간에는 원장님만 나와 계시자 학생들 없이. 그래서 원장님,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소정의 비용을 필요로 하시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일기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기장 같은데 요거 좀만 읽는 것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네. 네.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그분하고 쭉 본 거예요. 근데 일기가 시작하기 첫 장에 써있는 문구들이 너무 재밌었대요. 이 일기장이 누군가는 반드시 읽어줬으면 좋겠다. 어? 이 일기장에 쓰인 나의 이 기록이 누군가가 반드시 읽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첫 문구로 일기가 시작을 하더래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그 원장님이 이건 별다른 게 없네요. 오늘은 뭐 시장을 갔다. 뭘 했다. 근데 원장이 몇 장을 이렇게 대충 넘기면서 보다가 하면서 막 갑자기 조용하니 손을 이렇게 종이에다 쭉 그시면서 읽더래요. 뭔가를. 이거 뭐냐고 글더래요. 그래서 그 일기 맞잖아요. 이거 소설책 아니냐고. 아니 뭐 작가시냐고 글더래요. 본인 보고. 그래서 아니 저 자동차 영업사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 소설책이냐고.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게 써있다고. 이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이 된다.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모질게 괴롭혀 보고 싶다. 그 사람에게서 진실된 말들이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어디까지 괴로워하는지도 알아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코 같은 글들이 써있더래요. 거기에. 한문으로 섞였으니까. 네. 딱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번뜩 떠오른 게 그 방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네. 참원실? 그거. 맞아요. 참된 말만 하게 하는 방. 뭔가 매칭이 되더래요. 이게 두 개가. 진짜로 그 방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 조금만 더 봐주시라고 그러더니 몇 장 넘기면서 별 내용은 없고 별 내용은 없고 차 한 대 구매하러 이제 가서 인연을 만났다. 그 인연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로망을 실현해보고 끝내고 싶다 내 인생을. 딱 타겟이 본인이었던 거예요. 똘비. 조금만 더 읽어보시라고. 그분은 재밌다고 읽더래요. 읽으면서 이제 뭐 거의 끝났는데 아쉽다는 식으로 써있네요. 다 잡은 물고기를 놓쳤다는 식으로. 헐. 이거 뭐냐고. 이거 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주워온 거냐고. 어디 뭐 고서점에서 뭐 갖고 온 그런 거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그랬더니 이게 진짜 일기장이면요. 막 웃으면서 그분은 모르니까 앞뒤 사정을. 이게 진짜 일기장이면요. 이거는 뭐 사이코가 쓴 일기라고. 이게 어떻게 일기냐고. 소설이지. 어떻게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제가 이거 대충 읽어본 바로는 인생 말년에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잃을 게 없으니까 본인이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불순한 로망을 실현해보고 싶다는 건데 와.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소설로 써도 재밌겠다고 막 웃더래요.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왔죠. 매장에 가가지고 매장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뭐 의미가 없더래요. 이건 뭐 신고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불금은 일단은 떼 두자 그러면 떼 두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제가 아까 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도에서 1년 정도가 더 흘렀을 때 네. 대충 찾아보니까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뭐 전국 각지에서 실종 사건들이 납니다.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있는 그쪽 지역에서 사건이 나니까 느낌이 뭔가 되게 쎄하더래요. 왜 되게 쎄했냐. 없어진 그 마지막 장소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신호가 닿았던 마지막 장소는 어디 인근으로 하면서. 근데 그 패턴이 왠지 본인 패턴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제보도 했대요. 내가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 분이 누군데 패턴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시라고 수사. 중간에 이제 제보까지 해준 거죠. 해줬는데 결국 그분은 못 찾았고 실종자분은. 그리고 노인분도 못 찾았고. 오. 그러니까 사망신고가 안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 노인분이 자녀들이 있어요. 예. 얘기를 본인이 나중에 다 들었는데 자녀분까지 있다고는 하는데 제보를 했으니까. 자녀분들하고 노인분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노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다. 본인들도 연락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노인분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실종 사건이 그렇게 났는데 패턴이 비슷하니까 기분도 너무 더럽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허무하게는 끝나는데요. 이분이 이제 겪었던 그런 실화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어요. 참된 말을 하게 하는 참원실. 제목이죠, 뭐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 와. 참원실 맞을 거. 이분도 그 한문에 좀 약해가지고 예. 참언까지는 맞고 뒤에가 실인지 뭐였는지 헷갈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실인 것 같아요. 참원실, 그치. 무언가 악한 행동을 하게 해서 뭔가 끌어내게끔 뭐 자신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쵸. 그 방 이름 자체가 뭔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애초에. 그렇죠. 예. 네. 근데 진짜 동백구마님 때문에 이게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럴 맞죠. 의도는 1도 없고요. 왜냐면 네. 어떤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이 좀 닿지 않는 곳에 사는 게 맞는 거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또 산속이나 아니면 또 어두운 곳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산속으로는 상담하러 안 갈 거예요, 앞으로. 저는 매장에서만 할 거예요. 절대로.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 가더라도 2인 1조로 가거나 하면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되게 쎄할 때가 있긴 있어요, 돌비님. 맞아요. 있다고 해야죠. 예.
딱 상담을 가거나 아니면은 매장에서 상담을 하는데도요. 예. 저녁 시간에 우리가 상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해가 빨리 떨어져갖고 막 8시에 손님 와갖고 상담을 하면은 예. 둘이서 상담실에 상담을 하는데 되게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이분 왠지 뭔가 이상한 사람 같다는 느낌 받을 때도. 왜냐면 사실상 봐봐요, 동네꼬마님. 이 사람이 차를 사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한다라는 거죠. 못하고.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근데 제 지인이 얘기를 해줬지만 그 지인이 이제 전자발찌를 채우러 다니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예, 딱 예. 얘기해준 거는 다 산에 대부분 산대요. 혼자. 그니까. 예. 이제 피해서 사는 거겠죠. 그쵸. 이제 아마 동네에서는 알려지잖아요. 어디에 사는지 정도가 알려지니까. 그쵸. 발찌 채우러 가면 그러니까 산속에 이런데 혼자 사네? 네,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그런 곳에 좀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가 시들물을 하면서 이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스스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동네꼬마님. 돌비님만 빠따 안 때리시면 돼요.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 당산나무가 있으면 그 아래에 연약한 강아지 풀이라는 거. 예. 아이고. 그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돌비님. 맞습니다. 저희 둘 다 뭐 열심히 해봐야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사람이 어쩔 때 좀 무섭게 돌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길을 가다가 아니면 진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